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의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죽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각을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각을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각을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각을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각을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각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에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죽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 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글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가글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가글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가글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가글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각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에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주기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글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가글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가글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가글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가글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가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2-3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의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죽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각을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각을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각을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각을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각을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 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각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의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죽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 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각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각을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각을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각을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각을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각을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각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2-3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의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주기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글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가글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가글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가글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가글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구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가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2-3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의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죽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 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각을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각을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각을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각을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각을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각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에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주기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각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각을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각을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각을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각을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각을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각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의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죽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글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가글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가글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가글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 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가글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가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2-3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에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주기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같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제 코골이가 많이 줄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양의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우리 몸 체액과 비슷한 약 0.9% 농도입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입니다.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이 좋지만 집에 있는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셋째,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6도에서 40도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글 방법입니다.
준비된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 소리를 내면서 약 30초간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가글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뱉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가글 후 약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그리고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약간 줄이시거나 가글 후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과 함께 비강세척도 해보세요. 손바닥에 소금물을 조금 담아 한쪽 콧구멍으로 살짝 흡입한 후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12개월 꾸준히 하시면 감기 빈도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구강 건강 전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생강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성목 통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67살 김숙자 할머니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소금물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로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회복을 돕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생강 넣은 소금물로 가글 하니 아침에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생강즙은 깨끗이 씻은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어 준비된 소금물에 대여섯 방울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프기 시작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입냄새가 심해 손주들이 옆에 오기 싫어했던 69살 박호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구취원인 물질을 제거해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충치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자고 해요. 기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4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던 73살 윤민수 할아버지께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 몇 방울을 섞어 가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감기 바이러스와 인후염 세균에 아주 강력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감기로 앓는데 저만 멀쩡했죠.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건강식품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금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혹시 소금물 가글이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구강 내 폐지 균형을 맞춰 산성 환경으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40년간 소금물 가글을 해오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치아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소금량을 줄이고 가글 후 입안을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천연 성분인 소금물이 구강 내 유익균까지 보호하며 건강 균형을 지켜주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2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분의 투자가 가져다줄 건강의 가치는 병원비나 약값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아침마다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이 아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에는 코가 막혀 잠 못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며 절망하시는 모습에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몰라보게 좋아지셔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시다 포기 상태였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이 열흘 만에 코가 뻥 뚫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충치 때문에 틀니까지 생각하셨던 76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제는 사과도 잘 드신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소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해서 자극 없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마치 김치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듯이 소금물이 세균에 물을 빨아들여 세균을 말려죽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충치를 만드는 세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알칼리성인 소금물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도 소금물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감기나 비염으로 코가 막혔을 때도 소금물은 코 안에 끈적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물로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주범인 입안 세균 제거에도 탁월해서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 없이 천연 그대로라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골이가 줄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와 목의 염증이 줄어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합니다. 10년 넘게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72살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이 아파 손주들과 대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 같아요. 이제 손주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아파요. 할머니의 손주 또한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활기차게 노래도 불러주세요.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오신 75살 홍철식 어르신은 나이가 들며 목소리가 쉽게 쉬고 성대 피로가 심해져 고민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맑고 힘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마을 행사에서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마을 경로당 행사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해 넘게 만성비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73살 김태호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가 늘 막히고 콧물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코골이 때문에 아내분과 각방을 쓰실 정도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과 함께 코 세척 방법을 알려드렸고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